위치라는 그 슬로건 하에 우리 여주대학이 여주시 정신건강진지센터를 어떻게 위치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운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공 사례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고자 합니다. 여주시 정신건강진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주세요. 200명 있는데 한 명도 없으세요? 저희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네요. 여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 여주대학 소통본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오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에는 주간재활센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또 하나는 사무실이 있고 하나는 회원님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때는 2012년 센터 유치가 필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저 자신이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또 하나는 저희 여주대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필요성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또한 대두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2012년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가 센터를 유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인재개발본부의 조승재 본부장님께서 올해가 센터 위탁기간 만료해인데 우리 학교가 유치를 하고 선생님이 센터장 하면 어떠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왔어요. 저는 기다렸고 제가 센터 하고 싶었고 이랬던 차에 정말 반가웠어요. 속으로 내심 그런 기회를 갖고는 싶었지만 학교하고 이제 같이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일을 듣고는 상당히 기뻤고 제가 산학협력단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산학협력단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시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보건소에서 소장님에게 저희 학교가 센터를 위탁하고 제가 센터장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수 교수님의 센터장 하시기는 힘듭니다. 왜요? 그랬더니 요건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정신보건 전문 자격증 1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 플러스 8년의 인상 경력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센터장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장애인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는 현상과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학교 측에다가 계획이 무산될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잘생긴 총장님께서 제게 문자를 이렇게 주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제가 또 다시 메일에다가 답변을 드렸죠. 네, 하고 싶었는데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답니다. 그래도 또 그 이튿날도 제 머릿속에 다시 되뇌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없다니까요. 없는데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서도 저는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나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할까? 그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다고 했지만은 저에게는 강력한 12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 멘토들을 찾아가서 제 문제를 상의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주대학의 센터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그 멘토 중에는 제 대학 지도교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동료 교수도 있고 정신과 관련된 의사, 간호사, 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12명과 이야기를 해도 생각이 모아지고 아이디어가 모아지면서 임계치에 달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12명 중에 한 분의 동료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이 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생각해내세요 하고 다시 한번 저에게 푸시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 12명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들었는데도 이야기가 안 나온다면 내가 더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여주대학하고 같이 경합이 붙을 수 있는 세민병원에서 의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센터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4주 후에 저희와 경합을 붙어야 되는 센터장을 제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안 되겠죠? 오늘 서주고 얘기를 받다가 그 센터장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아하를 하게 됐어요. 12명의 멘토로도 아하가 안 나왔는데 13번째 그 센터장을 만나면서 제 머리에서 번뜩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 저 사람도 세민병원에 있다가 센터장이 되지 않았는데 나도 여주대학에 있으면서 센터장이 안 된다면 그럼 외부에서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를 깨닫고 다시 학교 와서 산학협력당에 말씀드렸죠. 제가 센터장이 안 되고 외부에서 센터장을 영입하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2명에게 다시 또 제가 다 전달을 했어요. 센터장을 구해주세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여주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임정희 센터장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일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여주대학하고 세민병원이 PPT 띄워서 발표를 하면서 경합을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학협력단의 유경 팀장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 임정희 팀장님께서 또 앞으로의 계획과 청사진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또 강력하게 밀어주신다고 또 자원을 주셨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게 되었고 작년 8월 달에 여주시 보건소에 있던 센터가 저희 학교 소통본부로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이렇게 센터 회원님들이 나와서 주간 재활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날 저희 회원님 중에서 정신질환에 걸린 회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곳을 누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 많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힘들어하는 저에게 정신질환자는 이 방이 밑이 따뜻하고 창문이 밝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은 제가 운영교수로다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 있고 8명의 직원과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상 촉탁이 전문 의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이 10만 여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생명사랑 선포식이라 해가지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이 마련이 홀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영교수로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에게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행복한 미래 설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치하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얼마나 유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치하면서 어떤 의사소통 기술이 쓰였나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저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통 정보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 사람과의 관계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어떻게 일과 연결시켜서 결정적으로 일을 해내느냐 하는 소통 정보력이 저는 우세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오나의 강력한 의지가 어떤 일을 성사하는데 중요한 또 요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힘이 합세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라는 어떤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움직임을 기회로다가 이끄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